녹화를 시작합니다. 공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요.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나를 어, 빈에서 운동에너지 전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게 얘가 돌아가면서 운동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라는 거지. 얘는 그냥 아, 단순한 약간 뭐지 경첩 아 나도 같은 그것도 생각했거든. 응. 아 근데 뭐 과학책 있어 무슨? 그것도 참 아니 생각했는데. 자, 지금 일반 애들 자 확인 번호 자기 번호 여기 위에서 1번부터 나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방태훈부터 나와서 확인하시고 발전기를 제대로 생각 안 했어. 자기 것만 봐. 남의 거 보지 마시고 남의 거 보고 뭐 네 점수 어쩌다 저쩌다 막 하고 막 소문 내고 이러면 안 돼요. 혹시 숫자 산수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20점인데 2점 이렇게 나온 친구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해라. 이것도 있고 자, 2번. 평문 있잖아. 2번. 평문에 그냥 코 해놓고 2번. 아 똑바로 없어? 이게 질문이 그대로. 민규! 생각을 야, 했는데. 민규! 안볼것 같은데 민규? 야! 안 보면 나또 그러면 안 보내. 초대 좀. 2번 하고 3번. 아 띵킹을 했는데. 권주찬. 아깝긴 하다는데. 아니 이게 발전기를 생각 안 하고 터빈이라 생각했네. 그 전기. 4번. 나도 이번에 좀 하나도 안 출발만 썼네. 하고 있었는데 나 이거 솔직히 좀 당황했어. 하나도 안 썼어. 아난 이거는 제곱이라. 아니, 제곱인 것 같은데 여기 그다음에 5번. 나 이번에 헷갈린 거 너무 많았어. 근데 이것도 아니, 이것도 윤성이. 이거 뒤집어져. 나는 헷갈린 거 되게 많았는데 다행히 그 중에서 그것만 틀리긴 한 거야. 이것만 틀리긴 한 건데. 성윤이. 아, 제 확정을 하기로 생각을 못하겠어. 그다음에 앤드 현우. 현중이. 강민준. 강민혁이 지금 강민혁이 아주 엄청 이상한 것만 써가지고 아주 너무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사모님? 오늘 하여튼 그거 틀렸어요. 계산. 그다음에 상현이는 없고, 연상이도 없고, 유민상. 유민상 학생이 글씨도 잘 쓰고 서술형 답안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유민상. 논술을 좀 준비해서 요 자랑 아닌데 너희 반에 유민상이가 정말 서술형 답안의 달인이야. 이 정도는 써줘야지 그래도 완전히. 좀 만족합니다. 그래? 현승이. 유민상 아주 아못 찍었어. 잘했어요. 음모로만 만들 수 있었는데. 정현이도 잘했습니다. 어때? 조우진. 조욱진입니다. 조우진도 잘했어. 와이프랑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 다 했어요. 좀 제일 낮은 거죠. 노래 볼만한데? 자, 그러면 이제 자, 얘들아, 전번에 했던 내용 좀 복습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내용을 좀 해볼까 해요. 4시간에 100메가라. 이 친구 인준아. 네. 자, 우리가 이제 발전기의 원리를 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전자기 유도할 때는 자석이 코일 내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자석은 가만히 있고 이 코일이 회전하는 겁니다. 코일이 회전한다는 것은 코일이 움직인다는 거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돼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그래서 지금 보면 미스터 프렌드들 이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는데 자기력선은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이동하지? N에서 나와서 S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각형 코일이 완전히 눕혀져 있어요. 눕혀져 있을 때는 다시 말해서 코일면과 요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눕혀져 있을 때는 와이파이 아니고 여기 요 자기력선이 요 사각형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몇 개냐? 이럴 때는 빵개야. 빵개. 그런데 지금 이 코일면과 코일이 움직였어요. 이제 회전하면서 코일면과 자기장이 이제 순식간에 이제 움직이겠죠. 자기장의 각도가 45도일 때 되면 요 사각형 코일 안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보이죠. 눈에는 안 보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자기력선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사각형 코일 안으로 자기력선이 빵개였었는데 45도가 되게 되면 이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늘어나겠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자기력선이 빵개에서 뭐 예를 들면 뭐 10개가 통과했다라고 하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겼지. 이처럼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겨야만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요. 변화가 생겨요. 그걸 델타 파이라고 해요. 델타 파이. 그래서 이처럼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유도 전류는 어떤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이 되느냐? 자, 그거는 이제 렌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생성되는 유도 전류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방향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하냐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 N극이야. N극. 그 다음에 4개의 손가락이 감아도는 방향이 유도전류의 방향이라고. 유도전류의 방향.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유도전류의 방향. 자,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해야 합니다. 방해. 지금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요. 자기장이.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오른손이 가리키는, 이걸 이제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력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 엄지가 이쪽이 N극이 형성돼야 돼. 코일의 N극. 그 다음에 이쪽이 S극이 형성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여기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증가를 막아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이 N극이 형성되고, 그럼 N극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감아도는 방향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오른손을 N극, 자기력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유도전류가 발생하고 그 유도전류의 방향은
오른손을 펴가지고 4개의 손가락으로 감아두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자, 그래서 자기력선이 0개일 때, 다시 말해서 자기장과 이루는 각도가 0도일 때하고 45도일 때 사이에는, 요 사이에서는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이제 이 코일면과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가 있어요. 90도일 때 보면 이 코일 안으로 자기력선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죠. 코일면으로. 그래서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가 바로 90도일 때입니다. 90도일 때. 그런데 순식간에 움직여서 이제 135도가 됐어요. 그러면 자, 90도일 때하고 135도일 때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최대에서 그 다음에 좀 줄어들겠죠. 그러면 결국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했죠.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했습니다.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그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델타 파이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력선의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을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력선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는 여기가 N극이니까 감소를 막으려면 코일에 형성되는 자극은 자기력선은 이쪽이 S극이 되지. 그 다음에 이쪽이 N극이 되죠. 그러면 코일의 N극은 이쪽이고 코일의 S극은 이쪽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펴서 엄지를 오른쪽으로 갖다 대야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4개의 손가락이 감아두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0에서 90도마다 바뀌어. 0, 90, 90에서 180, 180에서 90을 더하면 270, 270에서 360.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발전기에서 생성되는 전류는 교류 전류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죠? 90도마다 바뀌는 교류 전류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워. 이 오른손 어디가 코일의 어디가 N극이고 코일의 어디가 S극인가가 이게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력선은 자석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가는데 코일의 N극과 코일의 S극은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감소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이쪽이 코일의 S극이 돼야 되고 이쪽이 N극이 돼야 된다.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코일의 N극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4개의 손가락을 감아두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90도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 전류가 발생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아까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어떨까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90도가 돼서 최대가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력선 수가 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가 이렇게 감소를 합니다. 요 주황색 그래프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래프죠. 그런데 전류의 세기는 뭐냐면
자기력선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전류가 발생하죠. 그러면 자기력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야.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울기야. 예를 들면 T2-T1분의 파이2-파이1. 결국은 T1과 T2를 잇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자기력선의 함수, 이 자기력선의 함수의 이러한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도일 때는 자기력선이 없어요. 빵개예요.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함수에 이 0에서의 접선을 딱 그어. 그럼 이 기울기가 가장 크죠. 기울기가 가장 크다.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율이 가장 크다.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그래서 요게 전류의 세기가 됩니다. 전류의 세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된다. 전류의 세기가 나타내는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0도일 때는 자기력선이 빵개야. 빵개부터 출발해. 그래서 90도가 되면서 자기력선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이 최대야. 그러면 이 자기력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율이야. 그래서 이때가 가장 기울기가 커. 그래서 이때가 전류의 세기가 최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이 자기력선의 함수의 접선을 그으면 이 기울기가 0이야. 0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빵이죠. 그래서 자기력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전류의 세기다. 자기력선의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 자기력선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전류의 세기이기 때문에 요 90도일 때 이 접선에 그은 요 기울기는 빵이야.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0이 된다. 이렇게 정도 알아줘요. 좀 이거는 좀 심화학습입니다. 심화학습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류는 어쩔 때 흐르냐? 델타 파이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키포인트야. 자기력선의 변화. 자기력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돼. 증가. 0에서 증가하거나 증가했다가 감소하거나 감소했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전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전류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함수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왜냐?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dt분의 델타 t분의 d파이야. d파이기 때문에 이건 t2-t1분의 파이2-파이1. t1과 t2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거든. 그 기울기가 바로 전류의 세기거든. 요 dt분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바로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잖아. 수학에서 말하는 그 기울기가 바로 전류의 세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율을 자기력선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클 때를 의미하죠. 그죠? 전류의 세기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력선의 변화가 클 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죠. 그러니까 자기력선의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자기력선의 그래프를 보고 그 자기력선이 T1, T2일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래서 T2-T1분의 자기력선의 나중 것 빼기 자기력선의 처음 것을 빼. 그것이 바로 기울기지. 그 기울기는 바로 전류의 세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력선의 변화가 가장 클 때는 0도. 여기에 뭐 359도에서 뭐 0도일 때 사이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되죠. 기울기는 두 점을 잇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기력선 개수의 변화율. 그 변화율이 커야만이 전류의 세기가 큰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커야만이 전류의 세기가 큰 거지. 그래서
자기력선의 변화와 전류의 세기의 변화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지? 무슨 축 대칭해야 되지 이게? Y축 대칭해야 되나? X축 대칭해야 되나? 그죠? 요거 Y축인가? 요거 X축이잖아. 그 X축 대칭인 거네. 같은. 예? 그래서 거꾸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전기의 원리야. 이 전류는 어쩔 때 흐르냐?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기력선의 변화율이 있을 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없으면 전류가 안 흐르고 그 변화는 자기력선의 그래프를 보고 그 변화를 따지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죠? 그 접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크다. 그래서 자기력선이 여기 0이지만 예? 자기력선이 통과하는 개수가 0이지만 여기 359도하고 0도 사이에서의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그때가 가장 크다는 거지. 그리고 90도일 때는 89도하고 90도 사이에서의 기울기를 보면 거의 0이죠. 그죠? 0이면 89도일 때, 90도일 때의 자기력선의 변화율이 가장 적지. 그때 전류의 세기가 0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분에 끝나지? 50분에 끝나죠? 이렇게 해서 발전기의 원리를 조금 심화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녹화 중지하고요. 아니, 녹화 중지하면 안 되죠. 공유 중지해야죠. 공유 중지하고 이제 다른 거 공유를 해볼게요. 이제 변압기 원리에서 손실 전력 구하는 거 문제 한번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해를 시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이미 그 변압기 원리에 대해서 또 살펴봤기 때문에요. 손실 전력은 2차 코일 쪽에서 나오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그 2차 코일 쪽에서 나오는 그 송전선의 저항 이 관계를 이용해서 손실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압기에서는 공급 전력이 있고 출력 전력이 있을 때는 공급 전력과 출력 전력은 같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송전선 자체도 전력 저항이잖아요. 저항이 있으면 이 전력이 열 에너지로 외부로 빠져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실 전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좀 요식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자, 1차 코일 쪽에 V1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1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요.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해서 자기장이 그대로 2차 코일 쪽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2차 코일에도 유도 기전력 E2가 발생합니다. 또 E2에 의해서 이쪽 양쪽 끝에 V2라는 전압이 걸려요. 그러면 어떤 식이 성립하냐? 이런 식이 성립하죠. 이런 식. 예? 여기 VP분의 EP는 VS분의 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V1, E1이라 합시다. 여기 E2,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E2, E1, N2 가문수 N1, V2, V1. 근데 전류의 세기는 I1, I2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요걸 기억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도선에 흐르는 전기 에너지인데 이 전력은 P로 나타내고 전기 에너지는 VIT인데 단위 시간당이니까 T로 나눠서 TT 없어지면서 전력은 VI입니다. 뭐 공급 전력이든 손실 전력이든 이 VI로 나타내고 V는 IR이기 때문에 이 IR을 여기다 대입하면 I 제곱 R이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전력식을 우리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쉬운 문제로 보겠습니다. 조금 볼까요, 얘들아? 좀 쉬운 문제로 해야 되는데, 얘들아 여기 봅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봅시다. 송전 전압이 V0입니다. 오케이? 몰라? 송전 전압. 오케이? 송전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가는 송전 전압이 V0고요. 몇 분에 끝나다고 그랬지? 50분이요. 50분 끝나면 이 손실 전력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서 다음 시간에 화요일 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발전기 원리를 했기 때문에 또 한계가 올 수 있어, 얘네들. 그래서 이 손실 전력 계산하는 문제는 일단 내일 하기로 할게요.